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참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56,400달러대 부근에서 보합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게 상승한 후에 장중 57,000달러 부근을 소폭 상승한 뒤에 그 다음 다시 내려왔지만 지금의 가격대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격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56,480달러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6.29% 상승한 3,25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1.85% 상승, 솔라나는 9% 상승, XRP는 4.54% 상승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1.8%,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3%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54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한 것은 창시자로 알려진 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의도된 설정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자신이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호주의 한 과학자이죠. 이 크레이그 라이트와 관련된 영국 런던에서의 법적 소송 과정 중에 초기 개발에 기여한 마르티 말미라는 인물이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을 통해 24일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서신에는 비트코인의 초기 시작과 나카모토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것으로 시장에 제한은 미래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 가격 역학을 기존 법정 통화와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게 됩니다. 참 말이 어렵죠. 이 나카모토의 경우는 비트코인 개수와 유통 일정에 대한 나의 선택은 논리적인 추측으로 어려운 선택이었다라며 일단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사용자는 여기에 꼼짝없이 잠겨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어서 가격을 기존 통화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매우 어려웠다라며 2,100만 개가 글로벌 상거래의 일부만 담당한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의 확장성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전통적인 법정 화폐에 비해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밖에도 그의 서신에는 공급 역학을 넘어 투자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에너지 소비, 익명성에 대한 위험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만 특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내재된 위험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코인이 상승하는 시점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재 비트코인이 화폐의 성질보다는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재 투자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덤핑을 위한 재료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승장을 억누르려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만 현재 크립토 마켓의 화력을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이죠. 유투데이의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세는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통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금이 크게 유입된 데 기인한다. ETF 유입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1000BTC 이상을 보유한 150개 이상의 신규 BTC 주소가 생성되는 등 고래 활동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들, 즉 고래들의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또한 지난달 9개의 새로운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유치되었습니다. 현재도 막대한 양의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이 매트릭스포트가 보고서를 발표, 비트코인이 2024년 3월까지 6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은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ETF 승인, 다가오는 반감기,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물선 패턴을 따라 상승하며 9만 달러의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암호화폐 분석가 비트코인 포물선 패턴 따라 상승한다. 9만 달러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72,5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분석 유튜버 케빈 스벤슨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기념비적인 급등의 정점에 있고 잠재적으로 9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포물선 패턴을 따라 상승세를 지속한다라면 9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포물선의 지지를 받아 총 4단계에 걸쳐 계단식 상승을 나타내는 해당 패턴을 볼 때 현재 비트코인은 3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사적으로 3단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배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이번 3단계에 진입할 때 가격이 45,000달러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9만 달러 부근이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규제 문제와 비트코인 지배력 감소와 같은 요인이 목표 가격인 9만 달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56K, 57K를 일시 찍으면서 마치 58K도 도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여일간의 부진 모두 털어버렸는데요. 이로써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역대 최고가였던 8,270만 원에 매우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간 비트코인의 답답한 흐름으로 3월 하락론에 불을 지폈던 것과는 달리 이제 3월도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평가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ATH, 즉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 달성 후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고점을 찍고 매도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고점에서 몰리고 그간의 2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견디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이라면 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은 온통 AI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테마에 상대적으로 반응을 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과 유사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시키느냐의 선택의 문제이죠. 이 AI가 여전히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트코인은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제 막 미국 증권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역시 상승의 초입에 있다라는 뜻과 같은데요. 더구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인물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이 반감기 이후 시간을 두고 폭등했던 과거 사례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홀딩하면서 급등하는 것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른다고 수익을 실현할 일은 매우 드물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할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조금 지루한 횡보와 일부 조정이 생길 수 있지만 이후에는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과거부터 저는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20에서 30만 불 수준에 도달하게 될 거라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는 상태이죠. 과연 이번 상승장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이죠. 이 코인게이프의 경우는 이 XRP 커뮤니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에 1달러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리플랩스의 기본 토큰 이 XRP가 1년 넘게 0.5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이 사상 최고가는 3,084달러였지만 3년 넘게 1달러를 넘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잠재력을 시사한다. 이 분석가들은 시장 동향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2024년까지 XRP가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일례로 약 4만 6천 명의 X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크립토 애널리스트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XRP가 곧 4단계 즉 변동성을 경험하고 이제 횡보하고 안정화된 다음 목표 가격을 향해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4월에 1.4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그해 또한 월 말까지 0.6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도 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 플레어 코인이 이제 가격이 하루 만에 16%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레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떤 특징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리플 XRP를 이야기하면 조금 감이 잡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 놓아야 플레어 코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어 코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초기 기축 통화로 XRP와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4종류를 선택한다라는 이야기가 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각 코인 홀더들에게 스냅샷을 통해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이제 당시 스파크 토큰이라고 불렸던 코인이 바로 현재 플레어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 과거 이야기지만 당시 XRP,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플레어 코인을 에어드랍 받았을 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어드랍 소식만 나왔다면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어 재단은 보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4종류의 코인들을 F자산으로 바꿔서 플레어 네트워크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었죠. 이 문제는 재단이 너무 이를 느리게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2021년 플레어 네트워크 서비스를 론칭한다라고 했던 것이 밀리고 밀려서 결국엔 2022년에 론칭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시장이 지쳐 있을 때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리플과의 소송도 지지부진했고 국내에서 라이트코인은 익명성 이슈로 상장 폐지까지 됩니다. 그렇다고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뭔가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 트위터에는 그냥 플레어 코인을 뿌린다라는 소식만 나왔던 것이죠. 더구나 이 론칭 후에도 플레어 네트워크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플레어 코인이 론칭이 되면서 XRP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생겼던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운동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플레어 코인과 더불어 플레어 재단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이 리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레이어 1 솔루션들처럼 XRP 레저로 무언가라도 했어야 하는데 시총마저 솔라나에 밀려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플레어는 비운의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최근의 상승은 또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나 이제 신고점에 근접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플레어 코인과 더불어서 플레어 네트워크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상승장을 타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합니다. 이 초기의 로드맵을 실제 실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플레어 재단이 보인 행보를 따져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간의 비트코인이 하드캐리 해온 장을 그나마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코인이라면 그 흐름조차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이 과거 분할해서 에어드랍을 받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해도 좋지만 다음 불장에서의 상승과 매도도 고려해 볼 만한 코인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플레어 코인, 플레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지 이에 따라서 반사작용으로 리플 네트워크 XRP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다시금 보게 되었는데요.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자본이라고 하면 돈을 떠올립니다. 돈이 곧 자본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좀 더 시야를 넓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기계, 건물, 토지 같은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물질에 국한되면 자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자본의 미스터리에 소개된 19세기 스위스의 경제학자 시몽드 시스몽디의 기록을 보면 자본이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의 한 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유형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아파트라는 현물과 은행에서 발생한 대출은 독립적인 두 자본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라는 자본을 들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이해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대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본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이 돈은 자본주의 안에서 도구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돈의 사고가 묶여버리면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국가에서 유통되는 화폐인 금과 은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에 비유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방법인 듯하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온갖 야채들과 옥수수들이 유통되고 운반되지만 도로 자체에서는 곡식 하나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 비트코인은 한계가 명확히 구획되어 있던 이 세계 각국 자본의 벽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죠. 이 도로는 그 자체로 곡식을 생산하거나 물건을 찍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통해 재화가 유통되고 그로 인해 엄청나게 빠른 자본 창출이 일어납니다. 금이나 은이 할 수 없던 속도와 신뢰로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혁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가격으로만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은 더 깊은 비트코인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